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다들 뭐 한 번씩 접속을 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공기중재하고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시연하는 거를 시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뭐 다들 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화면이 뜨나요? 공유 화면에요? 예, 예, 예. 여기 보면 이게 한국저작권위원회고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아시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완전히 공적인 행정기관은 아닌데 공공적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자격을 인정해준,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맨 왼쪽 저작권 등록 이게 있거든요. 저작권 등록이 있고 클릭하시면 쭉 저작권 등록 뭐 쭉 있잖아요. 이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메뉴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메뉴를 누르면 아이디 비밀 이거는 뭐 가입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안내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온라인 등록 신청하는 절차, 신청 서류 접수하기, 구비 서류 및 복제물 제출, 본인 확인 및 수수료 결제, 신청 접수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관련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온라인 등록 신청을 클릭하면 등록하실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아니죠. 처음 등록합니다. 다음 누르면 되고요. 다음 누르시면 여기에 신청인 등록 권리자 넣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귀한의 등록 권리자 본인과 그의 대리인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면 보통 학생분들 본인이라고 하면 본인으로 이름 쓰셔서 이렇게 하고 주소 뭐 넣고요. 주소 넣고 뭐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면 이런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등록 신청 명세서가 나오고요. 여기서 나온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AI 관련해서는 저작권 쪽 영역에서 정리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AI 이용한 창작물은 소프트웨어 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명칭이 뭐 경기대 지도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일명 프로그램 명칭 쓴다고 하고 뭐 창작 연어를 그러니까 만든 날짜 선택하셔서 오늘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종류는 뭐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아시죠?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이실 테니까 응용 프로그램 선택해서 뭐 사무관리, 과학기술, 교육, 오락, 기업관리, 뭐 컨텐츠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사무관리라고 하면 여기서 그룹웨어, 통합 슈트 소프트웨어 뭐 쭉 나와 있죠. 여기서 기타 사무관리 뭐 해서 카테고리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적용 분야는 사무 지원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맞게 적용 분야를 쓰시고 본 프로그램 특징을 잘 쓰셔야 돼요. 예. 예, 특징하고 주요 기능하고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징은 2000, 그러니까 2000자, 한 글자 3바이트니까 한 700자, 600자 정도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특징, 기능 똑같습니다. 기능, 이거 같은 경우는 1000자 정도로, 그 다음에 1800자 사용 방법. 예, 특징, 기능, 사용 방법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글자 수에 맞게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특징, 기능, 사용 방법 해서 판매 부분, 뭐 비상업용, 상업용, 그러니까 이걸 판매를 하실 거면 상업용으로 클릭하시고 이건 아직 상업용에 비영리로 할 거다, 비상업용으로 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 보통은 상업용으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 기종은 뭐 모바일인지 맥인지 많이 쓰는 IBM PC 환경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OS도 여기 선택 다 운영체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운영체제에서 구동이 되는 그 테스트가 된 건지 선택하시고 이 소스코드 사용 언어도 C++인지 C++인지 뭐 비주얼 C인지 그다음 많이 있죠. 어셈블리 뭐 PLSQL 쭉 많이 있는데 자바 이것까지 이 중에 언어명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얘를 눌러서 여기다 하셔야 되고요. 보통 아니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복제물 제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게 낫겠죠. 온라인 신청하는 거니까 하고 복제물 제출 형태는 여기서 안내가 돼 있지만 작은 글씨로 안내되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정확한 입증을 위해서 가급적 소스 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스 파일, 그러니까 실행 파일만 하시면 안 되고 이 소스 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복제물은 엄격한 보안 상태로 보안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돼서 나중에 저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 내 거 베낀 거다 이렇게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하거든요. 소스 코드의 유사성과 유사한 구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제물을 소스 파일을 그러니까 근데 제출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짜신 분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등록하면 이거 누가 다 쉽게 다운받아가지고 또 더 쉽게 이렇게 모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려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격한 보안 상태를 보완한다고 저작권위원회가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소스 파일하고 실행 파일 이 두 개 다 같이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그 다음으로 바로 수수료 납부하고 등록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등록 신청 명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창작 연월일 언제 프로그램 만들었는지 요거를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게 중요하고 적용 분야와 특징과 기능과 방법을 이 글자수에 맞게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사용 기종 OS 소스 코딩 원어 정확히 기재해서 소스 파일을 해서 저장 누르면 등록이 되고 등록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이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등록 검색 메뉴를 누르면요.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그냥 치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식회사 아테모스라는 데서 이 등록 번호가 이게 나오는 거고요. 2023년 14,150번 아마 14,150번째 갔죠. 등록 일자가 3월 14일이고 이 등록 부분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명칭을 쓴 그 명칭이 여기 컴퓨터 저작권 등록으로 나오고 제호가 아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제호라는 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자동 컴퓨터 영상 이미지 이노페이션 프로그램 영문도 이렇게 써 있고요. 보통 해외 그 콘텐츠 뭐 판매나 해외 쪽 하시려면 이렇게 영문까지 같이 하는 게 좋고 등록할 때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었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저작자가 주식회사 아테모스 이렇게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원인은 저작자가 창작을 2022년 2월 1일에 했다. 2022년 10월 30일에 공표했다. 공표 날짜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 거니까 출시한 날짜를 따로 쓴 겁니다. 등록 권리자는 아테모스고 주소는 이렇다. 이렇게 등록 정보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뭐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 이런 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누가 권리자고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게 언제 창작됐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정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작권 임치제도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치.
맨 오른쪽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임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거래할 때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 그러니까 사용권자, 저작권자가 있고 사용권자가 있는 거잖아요. 사용권자를 위해서 소스코드 및 기술 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기관에 임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 짠 사람 제가 짰는데 어느 회사의 사용하고 이렇게 복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신뢰성 이 컴퓨터 저작권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이게 훼손될 수가 원소스 코드가 훼손되거나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갑자기 PC가 뻑이 나거나 그다음에 뭐 예상치 못한 화재나 이런 게 지난번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화재 나가지고 카카오톡 엄청 고생했었잖아요. 접속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권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자의 기관에 임치해 두는 겁니다. 근데 왜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기관에 임치해 둘 필요성이 있냐? 소스 코드 그대로를 사용권자한테 주면 사용권자가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 그걸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 방지도 유출하고 하지만 사용권자가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좀 필요성이 있어서 임치 제도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임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임치를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뢰성 있게. 당연히 근데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자의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취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및 기술 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자가 안정적 계속적으로 당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고요. 이거는 온라인 임치 시스템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셨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이 저작권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관련 법률의 내용 얘기할 때 등록 및 인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록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저작권 인증은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저작권 인증 속에 나오는 것처럼 권리 인증과 이용 허락 인증이 있습니다. 권리는 우리가 저작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홍길동이 내가 저작권자다. 이거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증서. 이 소프트웨어 이름 뭔데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홍길동이다. 이거를 공적인 문서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인증하고 저작권 등록이 비교되어 있고요. 이용 허락 인증은 제가 짠 프로그램을 홍길동한테 이용 허락했다. 이거를 인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홍길동한테 내가 짰지만 홍길동한테 허락해준다. 그럼 홍길동이 그거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 뭐라 하든 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저작물의 거래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증서를 보고 사람들이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저작권자가 맞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기록해서 공지하는 기능이 강조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고 효력도 이 저작권을 등록하면 아까 법률에서 추정적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작권 인증은 그거 자체만으로는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증서를 보면 거래관계 할 때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영문 인증서 등을 통해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영문 인증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이기 때문에 해외 기관에서 콘텐츠 시장에서 어떤 거래 행위를 할 때 영문으로 작성된 인증서가 일정한 신뢰감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인증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인증 절차는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가 따로 있고, 신청 대상, 목적, 방법 확인해서 서류를, 뭐 관련 서류라는 거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서류, 내가 그 저작권 등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용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저작권 인증 담당 부서에서 이 사람이 맞는지, 권리관계가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 인증까지 받으면 인증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뢰감 있는 그 서류가 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자체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저작권 실제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하고 저작권 인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논문 저작물인데, 논문 저작물은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 말씀드린 것을 비슷한데,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한국저작권위에 논문도 등록할 수는 있어요.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어문 저작물로. 등록은 다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문적 성격의 논문은 일정하게 지위를 가진 그 학회지나 지위를 인정받는 책자, 개간지 이런 데 실리면 그거 자체가 이제 논문 시스템에 DB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카피킬러나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돌리면은 실제 이 논문의 유사성이 기존 것과 몇 프로인지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 저작물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논문을 창작하면, 그러니까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논문을 완성하면 그걸로 논문 저작권자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 일반 저작물로 등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자체를 등록해도 되고, 보통은 권위 있는 학회지나 권위 있는 잡지에 기고를 하고 거기서 논문 투고 심사를 해서 논문이 실리면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서 카필키라든 그런 논문 그 이른바 차용이나 베끼는 거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 저작물에 대해서도 또 논문을 작성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한국저작권의 일반 저작물로 등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잡지나 이런 데 투고하셔서 논문 DB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이거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채팅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도 됩니다.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학생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시간이 40분이잖아요. 41분. 그래서 두세 명 학생 두세 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혹시 질문 있나요? 채팅창 올려주세요. 있네 이미. 오케이. 예. 교수님. 예. 김준호 학생이 올리셨는데, 일부 사실을 누락하나 왜곡했던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사의 실제 사건과는 다른 사실을 추출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서비스는 뭐 요런 그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도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따옴표, 그러니까 겹따옴표로 쓰면은 그 겹따옴표에 쓴 내용,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겹따옴표로 뭐 이렇게 말했다. 겹따옴표 끝나고 요 내용 들어간 거는 실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 사실이나 뭐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겹다운표 들어가는 거. 겹다운표 들어가는 건 실제 있는 거,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보도자료로 이제 배포하면 보도자료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게 신문 기사의 겹다운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제목에 겹다운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주장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겹다운표는 기자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겹다운표에 있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확인했다고 하면 겹다운표를 안 씁니다. 그래서 혹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거 차이 때문에 그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는 그 어느 공인의 그 언론 기사에 나온 그 겹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쫙 따오는 거예요. 그 겹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쫙 따와서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이렇게 있고 몇 년 며칠 이렇게 이제 소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서, 요런 그 우리 김준호 학생이 질문하신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